자, 이번에는 이 리미테이션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미테이션에서 저희가 첫 번째 것을 뭘 봤냐면 developmental features라고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언어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기념비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가 1973년도에 한 잉글리시 몰핌, 몰핌은 형태소죠, 형태소.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습득되는지를 갖다가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득의 순서는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연구의 컨텍스트, 즉 연구를 수행한 상황이 ESL이었다는 거죠. ESL, EFL이 아니고 ESL,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랭크라고 되어 있고 1번, 2, 3, 4, 5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가장 빨리 학습자들이 쉽게 습득하는 몰핀 형태소는 present progressive, 즉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ing다. 그렇죠?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ing가 가장 먼저 습득이 되는 걸 보였고요. 2번, 3번은 전치사 in, on 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plural s, 즉 명사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 때 그 s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해석이 어려운 게 좀 있는데 past irregular가 있어요. 여기 5번에. 그리고 past 여기 또 있습니다. past regular가 있어요. ed가 있고요. 여기 irregular가 있어요. 그러니까 regular랑 irregular를 생각하면 irregular는 불규칙이잖아요. 근데 불규칙이 더 먼저 습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전에 간략히 언급을 했던 것도 같은데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irregular verb를 더 빨리 습득을 하는가? 자, irregular verb라고 하는 거는 ed를 붙여서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go, went, gone 이죠. go, went, gone 이렇게 되는 걸 불규칙 irregular verb라고 하는데 이게 더 빨리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irregular verb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 irregular verb일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금방 막 얘기한 go, went, gone 이라든가 come, came, come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뭘 놓다, 책상에 뭘 놓다, 뭐 식탁에 뭘 놓다 할 때 put 같은 경우에는 put이죠. 뭔가를 갖다가 잘 준비하다, 세팅을 해놓다 할 때 그 set도 set이고 요리를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동사인 cut도 cut입니다. 그렇죠. get과 같은 동사 혹은 take와 같은 동사가 빈도수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 동사들도 다 irregular예요. 그래서 irregular verb 전체를 완벽하게 습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irregular verb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번이 past irregular고요. come이나 뭐 go나 아니면 take 같은 그에 비해서 ed가 붙는 동사들은 계속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ed는 이후에 습득이 되고 오히려 went라든가 came이라든가 그죠? took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5번과 9번의 차이를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소유격 S, 그렇죠? 플루럴 S가 소유격 S랑 발음은 되게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플루럴이 훨씬 더 빨리 습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nconstructible copular. 이 copula는 이제 개사라고 부르는데 이걸 아실 필요는 없고 비동사 생각하시면 돼요. is, am, ar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article another가 8번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EFL이 아니고 ESL에서 연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ESL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실 밖으로 나가도 영어가 들리고 TV를 켜도 영어가 들릴 수 있고 물건을 살 때도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8번의 아티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사를 배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ESL에서는 그래도 꽤 빨리 중간 정도에 배운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ast regular, 과거형의 동사들, 그 다음에 third person singular s.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s랑 possessive, 소유격의 s랑 복수의 s는 발음이 어느 정도 비슷한 구석들이 있는데, 플루럴이 더 먼저 습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possessive, 그 다음에 third person singula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나온 것들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네, 잠깐 지금 렉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developmental features와 연관이 된다는 걸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지금 렉이 걸려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요. 리미테이션에서 여기 developmental features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어요. 테이블 1에서 브라운의 연구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deliberate teaching을 할 때 첫 번째 vocabulary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vocabulary teaching learning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The best language-focused vocabulary instruction involves looking at a word as part of a system rather than as part of a message. This means paying attention to regular spelling and sound patterns in words, paying attention to the underlying concept of the senses of words. For example, head of the school, head of a bed, head of a match. Paying attention to word building devices, giving attention to the range and types of collocations of a word, and paying attention to the range of clues to the word's meaning provided by context. 자, 이게 좀 긴데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뜯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language focused vocabulary instruction입니다. 그라마가 아니고 vocabulary instruction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겠냐. 첫 번째는 looking at a word as part of a system rather than a part of a message. 자, 여기서 아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과 메시지라고 하는 말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 메시지는 아까 처음에 meaning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의 일부로서의 어휘. 그러니까
어, run 하면은 뛰다. 그죠? 우리 알잖아요. run 하면 뛰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의미로 보는 거죠. run이 뛰다. 그런데 단어를 봤을 때 단어를 일정한 structure, 즉 구조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몰핌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 형태소,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 s나 현재 진행형의 ing나 이런 것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에 붙어서 의미를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일부로 들어가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의미의 일부로 run은 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run은 현재를 나타낼 때 이렇고 현재 진행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고 과거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Language Focused Vocabulary Instruction의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This means paying attention to regular spelling and sound patterns in words. 그래서 그 단어의 스펠링과 사운드 사이의 패턴, 파닉스라고 불렀는데요. 그 파닉스를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이냐. 이거는 소리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게 파닉스죠. 아니면 paying attention to the underlying concept of the senses of words. 자,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단어의 의미가 단 하나가 아니에요. 특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일수록 단어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어휘학자들 혹은 사전 편찬자들이 영어에서 단어의 의미가 제일 많은 그런 단어를 꼽으라면 많은 경우에 run을 꼽아요. run은 뛰다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강물이 흐르다, the river runs through the city, 이렇게 강물이 흐르다도 되고 아니면 차나 버스가 운행을 하다. 예를 들어서 the bus runs twice a day. 그 버스는 하루에 2번 운행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때로는 눈물이나 콧물 같은 게 흐르다. 예, 약간 강물인데 이렇게 어떤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콧물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ru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형도 runny nose, 그러니까 run에다가 ny를 붙여가지고 runny nose 이렇게 하면 콧물이 나는 상태의 코를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예를 들면 회사나 기업체를 운영하다, run a company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돌리다. 예를 들어서 run software on my computer.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를 돌려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단어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underlying concept. underlying concept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학교의 머리잖아요. 즉 교장 선생님을 보통 얘기할 때 헤드라고 하죠. 학교의 대표,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에 비해서 head of a bed가 있을 수 있어요. bed, head는 어느 쪽인가요? 그렇겠죠? 머리를 놓는 쪽이겠죠? 혹은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 head of a company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까 스쿨이 나왔지만 그 경우에도 어떤 의미가 되나요? 네, 그렇죠. head of a company는 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표현 중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 head or tail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경우에는 동전의 앞면을 head라고 그러고 뒷면을 tail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테일을 꼬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테일은 꼬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뒷면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가르쳐 줄 때 그냥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외우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의 언더라인 컨셉이 뭐냐. 그죠? 언더라인 컨셉이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어떤 개념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런에 대해서도 나올 때마다 각각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런을 갖다가 관통하는 어떤 의미의 개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언어의 단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알려줄 수 있겠죠. 야, 너희들 단어가 다 달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 공통점이 있어.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aying attention to word building devices. word building devices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교급을 가르칠 때 이하를 가르쳐 준다든가 죄송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나타낼 때 플레이, 플레이어 이렇게 하듯이 이하를 가르쳐 주는 것. 이건 워드 빌딩이죠. 어떤 단어, 플레이라고 하는 동사에 이하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단어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llocations of a word.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collocation은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란 뜻이에요. 때로는 뭐 짝이 되는 단어, 단짝 단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유적으로요. 실제 쓰는 용어는 콜로케이션은 연어라고 부릅니다. 연어라고 불러요. 연달아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콜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nd paying attention to the range of clues to the word's meaning provided by context. 맥락에 의해서 제공되는 단어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들. 그죠? 클루라고 하는 건 실마리,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알아내기 위해서 단서가 되는 것들을 클루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런을 그냥 예서 러너라고 해볼게요. 러너를 그냥 뛰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준다. 혹은 러너를 그냥 러너라고 가르쳐 준다. 이게 아니라 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런 플러스 ER로 분해시켜 보거나 아니면 러너라고 하는 게 그래서 fast runner, slow runner와 같이 콜로케이션 자주 짝이 돼서 나오는 단어를 또 알려주거나 아니면 러너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몰랐을 때 주변의 단어나 아니면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많으니까 그림을 보고 그 단어가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는 클루들을 찾아보는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캐블러리 러닝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를 외워라, 단어를 뜻을 외워라 이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시스템, 그 시스템의 일부이고 이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컨텍스트를 보고 이 단어의 뜻을 알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단어의 옆에 있는 콜로케이션과 같이 보면 단어의 뜻이 더 확실하게 난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단어를 분해해서 접두사, 전미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보캐블러리 인스트럭션 했을 때 어떤 면이 좋은가?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과 겹치는데요. Speeds up the rate of learning,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그러니까 책을 무조건 많이 읽고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단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치고 배우면 배움의 속도가 학습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uilds implicit knowledge. 자, implicit knowledge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The vocabulary is subconsciously and fluently available for use. 자, knowledge는 implicit knowledge와 explicit knowledge가 있어요. explicit knowledge는 EX P L-I C-I-T-Y Y는 아니죠. 네. 이건 빼고 죄송합니다. explicit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implicit에서 요걸 x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하면 explicit가 되는데요. 이걸 구분하는 것은 implicit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다는 걸 잘 사실은 모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사용을 하는데 한국어의 수많은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죠. 그런 것들이 암묵적인 지식이에요. 네, 명시적인 explicit하다는 건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임에 반해서 implicit는 암묵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많이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걸 쓸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subconsciously니까 내가 이걸 써야지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죠. vocabulary instruction은 그렇게 implicit knowledge를 어느 정도 배양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speeds of the development of explicit knowledge 그러니까 explicit 아까 여기 쓰다 틀렸던 거 Y 아니고 요 knowledge도 키워주죠. 어떤 학생들은 뭔가를 하다 가르치면 다음에 굉장히 그걸 명시적으로 써먹어요. 예를 들면 play 플러스 ER을 가르쳐주면서 플레이어에서 ER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runner에 붙여보는 거죠. run 다음에 ER을 붙여가지고 runner. 뭐 때로는 뭐 스펠링이 틀리기도 하죠. run 다음에 n을 하나 더 붙이고 ER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ER을 붙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규칙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explicit knowledge예요. ER을 왜 붙였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ER을 붙이면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explicit한 knowledge죠. 교사가 vocabulary instruction을 함으로써 이런 지식들을 모두 배양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쉬겠습니다.